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법은 T4로도 알려진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농도를 복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T4는 더 나은 방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T3 대신에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체내에서 T3로 변형된다. 그렇기 때문에 T3 대체될 필요는 없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평생 지속한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며 올바른 양을 투여하면 환자에게는 활동에 제한이 없다. 의사는 레보티록신으로 알려진 훌륭한 의약품을 T4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투여량으로 처방해야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올바른 투여량 정확히 올바른 투여량을 알아내려면 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해야 한다. 체중년, 명대 병력 투여량을 정하고 난 다음 의사는 6에서 8주간 혈중 내 T4 및 TSH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다른 검사를 수행할 것이다. 타이로트로핀 또는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TSH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기 위해 뇌하수체에서 생성된다. 검사 결과가 생리학적 상태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약, 물 투여량을 변경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약물은 레보티록신이다. 따라서 T4 수치를 회복하는 데 적절한 가장 낮은 투여량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또한 좋은 결과를 경험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사이즈에 맞는 수치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우 T4 수치는 4에서 10억이며 TSU는 0.5에서 5 UOEM일 것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시 고려사항 효과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위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투여량을 조절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 이러한 환자들의 투여량은 젊은 사람들보다 낮아야 한다. 심장 문제를 예방하려면 투여량은 점진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조정된 투여량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투여량은 성인보다 낮아야 하며 환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갑상선암의 병력이 있는 일부 성인들과 어린이들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뇌하수체가 TSH를 생성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레보티록신을 투여해야 한다. TSH가 없으면 갑상선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암의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뼈와 심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보다 더 자주 받아야 한다. 권장, 사항 전문가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조처를 할 것을 권장한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사용하던 의약품의 브랜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의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복에 약물 복용 또는 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콩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기 전에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담즙산에 묶이는 식품 보조제 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의사는 이러한 제품을 복용한 뒤 4시간을 기다렸다가 치료제를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이 적고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가장 좋다. 다음과 같은 증상에 유의하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발한 초조함 또는 떨림 두근거림 이들은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약물 투여량이 너무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의 기타 대한 일부 환자들은 다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법을 선호한다. T3 및 T4 정제 조합, 이러한 알약은 불안과도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환자들의 경우
T4만 복용하는 것보다 함께 처방받는 것이 더 좋다. 돼지 또는 젖소에 말린 갑상선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호르몬, 말린 동물성 갑상선은 부족한 호르몬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여러 제품이 다양한 T3 및 T4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